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오늘은 전신법요예요. 교재 181조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춥네요. 설 전이라 그런지. 자, 거기 네 번째 줄을 보면은 황벽단재 선사께서 법당에 오르시어 말씀하셨어요. 온갖 것을 아는 것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음이 가장 으뜸인 것만 훨씬 못하다. 도인이란 할 일 없는 사람이어서 실로 허다한 마음도 없고 말할 만한 도리도 없다. 더 이상 일이 없으니 헤어져 돌아가거라 라고 이렇게 딱 네 줄이에요. 중간에 황벽선사가 배우에게 설법하시면서 문답으로 나누어서 이제 가르침을 내려주시면서 이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수긍하지 않고 다시 역질문을 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많이 아는 것보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결국 있는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잘못 생각하면은 무의도식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도인은 무의자연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만 알면은 너는 끝났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더 이상 얘기해봐야 뭐가 되겠는가.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 무의라는 게 나와요. 무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 무구. 또 할 일 없는 것은 무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할 게 뭐냐면, 황벽단재 선생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상당히 많이 하신 분인데, 많이 해놓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최고라 한 거는 자신이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결론이 그거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걸?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불교에 네 가지가 있거든요. 유의, 무의, 유루, 무루. 근데 여기서 뭐 유의나 유루나 말은 다른데 같은 뜻이에요. 유의의 위, 할 위자는 인위적인 뜻입니다.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뭘 한다는 겁니다. 또 루라고 하는 거는 번뇌라고 하는 뜻이요. 셀루기 때문에 마음에서 욕심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유의라고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유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의선, 유의악. 유의에도 좋은 게 있고 유의에도 나쁜 게 있습니다. 있을 유자, 할 위자, 착할 선자, 또 악할 악자. 그 유의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유의악이라는 거는 의식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유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서 이게 좋은 일을 해야겠다. 내가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쟤를 좀 골탕 먹여야 되겠다. 비꼬아야겠다. 깐족된다는 것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다 유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또 인간에게는 또 무의라는 것도 있어요. 무의는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눈다 했죠. 무의, 선, 무의, 악. 무의는 자기가 의식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 아래아식에 나온다는 게 바로 무의선, 무의악입니다. 그래서 무의선이라는 건 뭐겠어요? 나도 모르게 좋은 일 하는 거죠. 상대방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안 됐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악은 뭐겠어요? 나도 모르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벌레를 죽이는 것,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라고 하는 거, 유의, 무의, 여기서 다시 자세하게 나누면 유의선, 유의악, 무의선, 무의악, 이 네 가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황벽선사결은 결국 뭐겠어요? 무의선에 도달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 본래 가지고 태어난 불성을 그대로 쓰면 된다. 아무것도 배울 필요 없다. 그건 구하지 않으면 된다. 인간의 욕심은 구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본능이기 때문에 그 본능을 초월하면 공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황벽선사는 배워서 무에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벽선사는 배우에게 그렇게 돼야 된다. 그대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 자리를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과연 이거를 듣고 몰랐기 때문에 다시 본문이 이어집니다. 장황히 설명하셨는데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뭘 바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뭘 바라지 말고 하라.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없이 바라라. 하는 것 없이 하라. 중도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또 배후가 여쭈었다. 어떠한 것이 세간의 이치입니까? 또 이제 묻는 거예요. 이런 설정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세간의 이치 무엇입니까? 세간의 이치 유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세간의 이치, 말, 생각, 세간의 어떤 상식, 도리에 의지해서 세간을 초월한 출세간의 진리, 세간이라는 건 상대적이죠. 근데 출세간, 얘는 절대적이죠.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세간의 이치입니까? 물었어요. 답을 하시죠. 언어와 문자의 얽매인 이치를 설해야 못하겠는가? 이거 세간의 이치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언어와 문자에 걸린 거 하긴 뭐 하겠니? 다 상대적인데, 그 다음에 본래 청정한 것이거늘, 그러니까 맹자의 성선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 언설을 빌려 문답을 하겠는가? 이 언설이라는 것은 세간의 이치이기 때문에, 세간의 이치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은 좋은 건 나쁜 게이기 때문에 그대가 아무리 세간의 이치에 입각해서 얘기해준들 그대 입장에서는 들들어져 있는 것은 세간의 입장에서 상대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암만 해서는 안 될 거야. 그 다음에 다만 일체의 마음이 없기만 하면 번뇌 없는 지혜를 한다. 일체의 마음이 없기만 하면, 일체의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없애기만 하면 모르지. 나오잖아요. 모르지. 셈이 없는 지혜. 그런데 가만히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좋은 게 나쁜 게 있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야겠다. 저렇게 말하니까 저렇게 말해야겠다. 항상 상대의 입장에 의해서, 상대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정리해서 말합니다. 그대가 날마다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모든 언어에 있어서 하염없는 법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유의법 나오죠? 유의무루, 유의무의. 그 유의법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얽매이지 않는다면,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것에 있어서 좋다 나쁘다 생각하되 모든 것에 있어서 좋다 나쁜 걸 초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결국은 분별 무분별, 분별 무분별의 분별, 중도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지만이 답이 납니다. 무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초월해서 좋고 나쁜 것에 초월한 무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죠. 자, 말하고 눈 깜짝이는 모두가 언니 없는 지와 같다. 지금과 같은 말법 시대에 접어들면서 참선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온갖 소리와 빛깔에 집착하고 있다. 온갖 소리, 빛깔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경계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색성량 미초법 6경에 대해서 색성, 빛깔색, 소리성, 그래서 온갖 소리와 빛깔에 집착하고 있다. 두 가지만 보이신 거예요. 그걸 경계에 집착하고 있지 않냐.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색이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소리다. 내가 싫어하는 소리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빛깔이다. 상대다. 이런 뜻이겠죠. 결국 다 경계잖아요. 근데 그 마음 누구에 나옵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죠. 꽃을 보는데도 꽃을 볼 때 좋을 때가 있고 꽃을 볼 때 싫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내 마음이죠. 상대를 볼 때 좋은 상대가 있고 싫은 상대가 있어요. 똑같은 상대인데도 어제의 상대와 오늘의 상대가 다릅니다. 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던가 어떤 말을 했던가 그것이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은 사람이에요. 결국 여기에 걸리지 말라는 얘기죠. 싫은 것도 나, 좋은 것도 나죠.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오늘 제가 글 올렸죠. 프로이트. 거기 나오잖아요. 컴플렉스라는 것은 복합이라는 뜻이죠. 근데 아들러가 그를 열등감이라고 아들러 심리학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컴플렉스를 열등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복합이라는 뜻입니다. 프로이트는. 그러니까 결국 컴플렉스라는 것은 좋은 거 나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충실해라, 솔직해라. 자기 감정에 솔직하면은 결국 좋은 습관이 된다. 100% 솔직하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합니다. 꾸미고 있죠.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 보이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꾸미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폭발합니다. 질투가 되고 그것이 분노가 되고 그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자기의 체험에 의해서 자기 감정에 솔직해라. 자기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라. 좋은 거, 나쁜 거, 부끄러운 거, 과시하고 싶은 거 인정하라고 그러죠. 근데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프로이트가. 컴플렉스 나올 때는 자기는 그 순간을 모른다 그래요. 왜? 무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의식에 쳐올리기 때문에. 대부분 업력이라 하죠. 자기 부족한 부분이 작용되어 나올 때는 쑥 나옵니다. 네, 가스가 푹 나오듯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툭 나와요. 근데 그때는 모른다는 것이 역시 프로이트의 말이에요. 무의식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면 되는데 솔직하지 못하거든요. 나는 그랬어요. 나는 그걸 알고 있다 그랬죠. 어려운 공부한 사람은 자기의 콤플렉스 나오는 그런 감정들 왠지 뭔가 나올 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왜 그걸 안 쓰려고 그럽니다. 또 써도 자기가 이거는 잘못한다는 걸 알고 써요. 근데 공부 안 된 사람은 자기 속에서 딱 분출해 나오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왜? 무의식이기 때문에. 병적 현상이라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을 병적 현상이라 하세요. 근데 불교에서는 아량시라 하죠. 모든 그죠? 저장된 체험. 근데 그게 말라시에서 나온다 그래요. 자기중심.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 나를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상대에게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죠. 근데 그거를 인정할 때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대할 때 그거는 오히려 자기의 장점이 될 수 있고 자기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늘 업력하죠. 자기 순간은 그 업력이 나올 때, 컴플렉스 나올 때, 자기가 어떤 감정이 나올 때, 좋은, 싫은, 질투, 분노가 나올 때 순간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와요. 그때 자기 혐오가 옵니다. 아, 내가 괜히 말하지 말았을걸.
그 순간은 참으면 되었을걸. 좀 공부가 되면은 옛날에는 5분 얘기했다가 이제는 1분 얘기합니다. 상대는 그걸 알거든요. 자기 자신도 그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알거든. 근데 그때는 늦었어요. 그때는 늦었습니다. 하고 났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프로이트는 뭐라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걸 참고 있고 감추고 있으면 아무리 감추려 해서 다른 말로 위장을 하고 아무리 감추려고 자기가 꾹꾹 참고 있어도 어느 때 어느 순간 그것이 뭐예요? 분출된다는 거죠. 용솟음쳐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몸속에 가스가 차면은 방구를 툭 나옵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방구는 가스가 팍 차면 나와버려요. 그럴 때 있죠? 아니 정 참지 못할 때는 밖에 나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방구 쏘고 오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해? 쑥 나오면 그냥 말로 나오니까 말로 표정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근데 그것이 보세요. 다 자기의 어떤 감정, 부족함,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복합, 그러니까 심적 복합제라는 거죠. 그 때문에 한마디 하려고 할 때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해서도 마이너스면 안 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해서 괜찮으면 해도 된다 그래요. 그거를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노자는 그랬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지식이 많지 않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현명하지 못하다 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현명하지 못하고 현명한 사람은 말이 없다 했어요. 그건 딱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람을 대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거는 선사들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 많이 했습니까?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선사들이 더 어떻게 보면 말이 많아요. 벌써 수없이 많잖아. 글자 포인트가 한 12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중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통해서 말이 없는 경지, 정말 최고의 진리에 도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말 없이는 진리를 전달해 줄 수 없거든요. 그 때문에 이런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선사들이 말이 많아요? 무하면 끝나죠. 무하면 끝납니까? 무에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선택해서 말하는 거죠. 선생님, 참선하는 사람들도 참선한다 한들 경계에 걸린다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네 번째 줄. 마음이 허공과 같고 마른 나무나 돌덩이처럼 되면 또는 타고나면 재나 꺼진 불처럼 되어야 된다. 결국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정을 컨트롤 한다고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아무런 표정,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은 결국 위선이죠. 근데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라. 그 얘기하대요. 프로이트가. 솔직해야 된다고.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고. 그게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때문에 저는 솔직, 항상 정직하라. 늘 말씀드렸죠. 나는 여태까지 제 감정을 숨긴 적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숨기는 것도 있죠. 그런 개인적인 비밀이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내가 안 하죠. 남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야만 바야흐로 도에 상할 자격이 좀 있는 것이다 했죠. 다들 감추지 말라고 합니다. 공부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보시오. 만일 이와 같이 못하자면 뒷날 모두 염라대에서 엄한 문책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표현했겠을까요? 이 선사들이 염라대왕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합니다. 이것도 방편이겠죠. 왜? 네가 죽을 때 보면은 좋고 나쁜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결국 죽고 나올 때 네 자신이 후회할 것이다. 아이고 그때 공부를 더 잘했을걸. 죽을 때에서야 내가 이렇게 공부 못했다는 거.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실망, 내 자신에 대한 솔직한 감정
그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부된 사람은 솔직하기 때문에 죽을 때도 무덤덤해요. 걸림이 없죠. 아, 그래, 나의 인생이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 후회 없다. 걸림이 없다. 잘 살아왔다. 그 다음에 다만 그대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모든 법을 떠나기만 하면 마음이 마치 허공에 떠있는 해와 같아서 빛이 자연히 비추지 않아도 비추는 것이니 이 어찌 힘 돌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생력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단계가 있어요. 생력, 등력입니다. 힘이 덜려져요. 힘이 덜어진다는 것은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의 힘, 말의 힘이 덜리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답을 냈죠. 유무, 있다니 없다니, 좋니 싫니, 옳으니 그르니 상대적인 분별만 없애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또 비유를 했죠. 태양이 떠 있어가지고 저절로 비친다는 거죠. 우리는 너에게 해준다. 제 미우니까 이렇게 해줘야겠다. 안 해야겠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때, 이런 경지에 이르러서는 쉬어 머물 곳이 없어서 모든 부처님이 실천하신 수행을 하게 되고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이 된다. 응무소직 이생기심이죠. 응무소직 이생기심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럼 머문 바 없이 낸다는 것은 내 마음에 걸림이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까 변명하고 설명하고, 내 마음에 걸림이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 걸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걸린다는 것은 결국 상대의 말에 걸리고 상대의 행동에 걸린다는 겁니다. 집착한다는, 구애된다는 것, 열등감이 나왔다는 겁니다. 감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내 마음이 걸림이 있으면, 느낌이 있으면 걸리는 말 하게 되죠. 찌르는 말 하게 되죠. 변명하게 되죠. 미소는 말을 꾸미게 되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고, 그 말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그대의 청정한 법신이며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한다. 법신이에요. 법이 내 몸과 하나가 된 겁니다. 법신이기 때문에 말도 법이에요. 몸도 법이에요. 마음도 법이에요. 신고의 상업이 다 법신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입니다. 무상정등 정각입니다. 만약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많은 지식을 배워 얻고 애써 고행을 하고 풀옷을 입고 나무 열매를 먹는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위선적으로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하루 한 끼 먹고 앉아서 잠을 자고 두타행 결국 사치를 하지 않고 아무리 반드시 산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겠어요? 중생의 견지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만 3년, 5년, 10년 지나도 반드시 자기 마음은 모르리니 아무리 공부해도 세월이 지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이것만 안다는 거는 그걸 뭐겠어요? 자신을 좀 알아라 그죠. 자신의 장단점을 좀 보라고 그죠. 장점은 뭐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죠. 단점은 뭐예요? 자기가 못하는 거죠. 비교 분별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을 모두 삿된 수행을 한다. 결정코 천마의 권속이 내리는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저는 가장 중요한 수행이 뭐냐면요. 인간의 장점, 단점이 있어요. 아까 콤플렉스는 복합
복잡한 그런 뜻이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장점, 단점 이거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컴플렉스의 열등감에 있는 게 아니라 우월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면은 그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점이 개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점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입니다.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것만 설명할 수 있으면 오늘 공부는 다 됐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선 뭘까요? 장점, 단점의 차이는? 뭐가 장점이 되고 뭐가 단점이 될까?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가장 자기의 어떤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게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단점을 알아요. 근데 장점, 단점의 차이가 뭘까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자기 생각하는 개념을 말할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잘하는 게 있는데 그 잘한다고 그 잘난 체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를 스님이 늘 이제 익숙하지 않게 하고 자기가 못하는 단점은 자기가 고쳐나가도록 노력하면 네. 자기가 예, 말씀 잘하시.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잘하는 것은 잘하지 말고 자기가 잘 못하는 단점은 잘하려고 익숙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단점은 뭐예요? 지각 잘하고요. 어? 지각 잘하고요. 제가 잘하는 거. 또 저는 오바 많이 안 한다 생각하는데 여기 단나사에서 기준으로 보면 제가 참 오바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늘 항상 지적을 받는데 예, 여기 기준에 맞는 오버하는 기준을 제가 잘 지키지 못하는. 근데 오버 잘하는 건 장점 아니야? 단점, 자기 잘하니까. 단점이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요. 오버하는 걸 다 싫어하시니까 잘난 체 한다고.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네. 그렇게 자기 입으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드물거든. 쉽지 않아요. 자기를 내부일 수가 있으면 무화가 될 수 있다는 증거거든. 양교보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점, 단점의 차이가 뭘까?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거든. 어렵습니다. 어? 어렵어요? 양교선 장점이 뭐예요? 얘기 못해? 우리 업부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견해만 내시면 됩니다. 장점, 단점 이래갖고 그냥 말로 이런 장점,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이다 그런 거지. 장점, 단점이라고 이게 좋은 점이고 이게 나쁜 점이라고 이렇게 딱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장단점은 같이 있는 거지. 장단점이 같이 있어야 온전체가 되는 거지. 장점만 있고 이제 장점이라고 단점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도 구분짓는 건데 우리가 사람이니까 장단점을 구분해 본다면 장점만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단점만 있는 문제가 있는 게 장단점이 같이 해서 있어야만이 밸런스를 유지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라고 구분을 할 수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그 장점이 어떤 상황에서도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같이 이렇게 있어야만이 잘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는데
여기서 생각했던 장점이 그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단점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생각했던 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황이 장점이 또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잘 써가지고 잘 써먹어야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장단점을 잘 써먹어야지 온전한 공이 돼서 굴러가는 거지. 딱 어느 한계 그나 그분하고 장단점 그냥 같이 있어야 되는 친구다. 아이고 말씀 잘하셨네. 그 이제 혹시 자신의 단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제 단점은 남이 평가해 주는 게 좋지. 남 생각해 주는 거? 남이 평가를 해 주는 게 좋다고 해. 아 단점. 남이 스님이 저를 생각하는 단점이 네. 있을 거고 지영이가 또 저를 생각하는 단점이 있을 거고 양교나 뭐 어머니나 남주로 생각하는 단점이 있을 거라고 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들어서 이 내 장점이 나는 그래 생각 안 하는데 그래 했으면 내 단점이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되지. 내가 여기서 내 단점 이래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뭐야 지영모사는 자기 자신을 얘기했는데. 저는 단점 많지. 많아요. 하나하나 딱 뭐 집어서 말하기는 단점 많지. 많습니다. 남주모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물어봐서 좀 그렇나? 그것도 뭐 다 말씀하시는 게 다르니까. 근데 내용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또 정리하고 이 시간 가는 거 좋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거, 자신이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행동가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하는 거 볼 때 아주 안 좋은 점인데 좋은 점인데 하고 느낄 때 그게 바로 나의 단점이 되지 않거든요. 상대 모습에서 나오는 안 좋은 점을 내가 안다는 그게 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말이 되나? 네, 말대로. 말씀 잘하셨어요.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거 뭐 진짜 공감합니다. 저는 단점 뭐 같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버되면 단점이고 장점이 적절하면 장점이 되고 결국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은 단점이 되고 적절하면은 장점이 된다. 어때? 지경모살? 그지? 맞지? 그리고 지나치다는 것도 그 자리, 상대에 따라서 지나치는 것이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도 계속 주장하면 지나치니까 단점이 되고 내가 옳다는 것도 관계가 잘 되면 그게 장점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죠? 다 잘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관계를 통해서 장단점이 되죠. 그러니까 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점, 단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신이 자기를 아는 거는 무의식에 서오르기 때문에 알기 어려운데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관계에서는 내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은 잘못했다. 이 말은 잘했다.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나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걸리면 단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으면 장점이 되는 거죠. 꼭 장점까지는 안 돼도 자신의 개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자신이 지각 잘한다는 걸 아는 거는 장점이잖아. 근데 지각이라 하더라도 딱 뭐니 이거 딱 자스트 아니야? 늦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7시면 7시지. 그치? 근데 자신이 지각을 잘한다고 얘기할 정도면 장점 아니야? 그게? 지각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또 개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라는 거. 제 말이 아니라
프로이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딸에 대해서 성적 감정을 느꼈다 하거든. 누구나 다 그러거든요. 또 영화 은교도 그러잖아요. 꼭 비교 분별에서 나올 때 자기가 그걸 갖다가 뭐 부정하지 않고 그냥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그걸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냥 순수하게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면 정신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으면 최고의 자기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전부 뭐예요? 관계가 좋으니까 무의식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해도 한 바가 없고 관계에도 한 바가 없고 공부에도 한 바가 없다는 그런 경지가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